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이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죠.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하나 넘겼습니다. 그래서 USB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굉장한 궁금증을 자아냈었죠. 이제 그 비밀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법원이 비공개키로 함에 따라서 여전히 비밀이지만 USB 안에 3급 국가기밀이 담겨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3급 국가기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간첩죄와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차관,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개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며칠 전 방송해 드렸는데 당시에 원고 패소까지는 결론이 나왔지만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 것 아니냐, 이 정도까지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발인인 구주와 변호사에게 송부된 판결문에 따르면 USB에 담긴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됐다고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전체는 국가정보원법 4조 보안업무규정, 그리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국가기밀 중 3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면서 원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개되면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적국의 수장에게 넘겼다는 말입니다.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구주와 변호사는 USB가 3급 비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진 것이고 이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구 변호사 등 원고 측은 이번 판결문을 대통령 재직 시절 간첩죄와 이적죄를 지은 혐의로 자인인 문재인 씨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검찰에 증거자료로 넘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국가기밀이 담겼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입모양을 분석해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했던 것입니다. 계속 얘기가 진행되자 같은 해 5월 30일 청와대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직접 건넸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USB에는 한국의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이 당시 소개한 관련 발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USB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 있다.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USB에 담겨서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만 원자력 발전소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2022년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만 북한에 전달한 USB가 그것과 같은 내용의 USB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현재 통일부가 보유한 USB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는데 국가기밀 상급을 이유로 패소했던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선고 이후 판결문을 받아서 분석한 구주와 변호사는 직접 통일부에 가서 목격한 재판부가 3급 국가기밀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이용해서 전력 생산을 늘리고
또 이를 당연히 군사력에 사용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리고 심지어 핵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 변호사는 이번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과 담당 수사검사도 변화했고 또 사법부가 3급 군사기밀이 넘어간 것을 입증할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면 수사의 활로가 트일 것이다. 이렇게 수사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굳이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국가기밀을 적국의 수괴 김정은에게 넘겼다. 이것은 명백한 간첩죄이죠. 그리고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마냥 수사를 멍기적거릴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면 거의가 형사소 캐비넷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윤건영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간첩죄와 이적죄 고발, 아직까지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상급 기밀을 넘겼다는 판결문까지 제출됐는데도 과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계속 캐비넷에 묵혀둘지, 이런 부분은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창수 지검장이 취임하면서 캐비넷 오명을 벗어던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문을 했는 만큼 한번 검찰의 수사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